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1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조나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 근데 걸리버란 이름이 무슨 뜻이지? 그 뜻이 있나 이게? 이건 좀 찾아보니까 네. 제가 그 이름과 관련해서는 찾지를 못했고요. 네. 이름과 관련해서 찾지를 못했고. 걸리버. 무슨 네. 뜻일까? 그러니까 뭐 흔한 영국 이름이나 저 무슨 미국식 이름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이름은 못 들어봤어. 내 걸리버란 이름은. 만약에 있으면 저 어디 저 북유럽 쪽에 있거나 뭐 그런 쪽 느낌은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걸리버 아니면 저 북아프리카 저희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저는. 무슨 근거로? 근거는 뭡니까? 아, 걸리버? 네. 그 올리버 트위스트 아시죠? 네. 올리버가 어디 사람이죠? 잉글랜드. 올리버 칸 알죠? 올리버. 올리버 칸 알죠? 이거 알죠? 골키퍼. 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영국이네요. 그러니까 걸리버 올리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올리버 칸은 독일도 되고. 근데 본래 다 앵글로색슨들이 게르만 쪽에서 이주한 사람들 아닙니까? 걸리버 됐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 그 걸리버 여행기는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행기 문학이잖아요. 기행 어디를 돌아다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이 당시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럴 때 이제 세계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 진출하고 있는 영국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나름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 나중에 나오지만 물론 좀 결은 다릅니다만 네. 19세기에 보물섬도 나오고 또 프랑스에서는 15소년 표류기도 나오고 15소년 표류기. 우리 그때 말씀했지만 그 파리 대왕도 했지만 네. 뭔가 그런 식의 미지의 세계로 떠나서 개척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 소설보다 7년 앞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거든요. 다니엘 디포의. 네. 로빈슨 크루소가 더 먼저 나왔다고요? 7년 빨리 나왔습니다. 그것도 영국에서요? 그렇죠. 바로 디포, 다니엘 디포가 영국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디포는 전형적인 프로테스탄트예요. 근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아일랜드 성공했는데 좀 더 이제 비판적이고 또 디포 같은 경우는 휘그당 쪽이고 스위프트는 토리당. 그러니까 디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더 낙관적인 세간이 나타나고 스위프트는 좀 비관적이죠. 그리고 뭔가 로빈슨 크루소는 좀 아주 진취적이고 자연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노예를 길들인다 이런 게 강하고 스위프트는 이미 이 계몽 시대 인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그 위선이라든지 이중성을 깨뜨려 보고 있다. 이런 게 아주 차이가 좀 나죠. 네. 크루소라는 성도 좀 애매하네. 크루소는 네. 약간 프랑스 쪽에서 온 친구인가? 크루소. 크루소. 그렇소. 그렇소. 야, 그렇소 나왔다. 크루소, 그렇소. 네. 같이 못하겠어. 하여튼 걸리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조금 일반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뭐 근데 참 걸리버 여행기는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 귀에도 더 잘 기억이 되지만 또 재미있는 게 이게 보통 어릴 때 읽은 책이 나이 들어서까지 잘 읽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걸리버 여행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1부, 2부 동화마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네. 4부까지 보고 있으면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까지는 안 가지만 요람에서 정말 늙은 노년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에 대한 아주 심오한 통찰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아주 통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재미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흥미와 의미를 동시에 충족하기 쉽지 않은데 네. 이 책은 정말 그런 정말 유일무이한 고전이 아닌가 그래요? 생각됩니다. 네. 흥미와 재미, 어떤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통찰까지 알아볼 수 있는 책. 네. 특히나 근데 왜 인제에서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이 법원 게이트다 정치에 신물이 많이 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교양이라는 책을 쓴 슈바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지론이 이거예요. 정치에 신물이 나면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라. 정치인들과 정당을 지켜보는 것이 구역질이 나고 정치 뉴스 때문에 뭐 방송이나 신문 펼치기가 신물이 날 때면 걸리버 여행기를 읽는 게 좋다. 정치 혐오로 인해서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감을 가진 사람은 걸리버 여행기에서 그 구역질이 웃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죠.
그 왜 로빈슨 크루소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 무인도로 가죠. 그렇죠. 그 어쨌든 지금 다 뭔가 섬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곳들이 이상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갈수록 예리해지네 이제. 바로 그래서 글리버 연기를 되겠다, 유토피아와 나 안 돼. 너 이제 그만 나와야 돼. 난 한 달 쉬어야겠지. 아니 왜 이렇게 얘가 똑똑해졌어. 아 표정부터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얘.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나 아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요즘 정박님 얘기를. 옛날에 명품백이나 봐야 눈이 이렇게 빛났었는데. 그치만 다 여기서 광고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이 글리버 연기가 바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요? 책이죠. 지금 말씀대로 여기도 다 섬이에요. 섬들을 가가지고 이 섬에서는 그러니까 1부에서는 소행국에 가서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2부 대인국은 좀 긍정적인 거. 3부 공중국에 가서 라프트에 가서는 좀 부정적인 거. 4부 후인은 마인국에 가서는 좀 긍정적인 거. 이렇게 왔다 갔다 구조가 돼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한 측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글리버 연기는 유토피아 소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아, 잘 하시네. 핵심 찔렀네 또. 장난 아닌데 나 진짜 어떡하지? 자꾸 뭐 찌른다잉. 자꾸 찌른다 요즘. 네, 글리버 연기 그럼 어떻게 네. 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니까? 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글리버 연기는 크게 네. 뭐 4부로 구성되어 있죠. 네. 1부는 소인국 이야기, 소인국 이야기. 릴리퍼트 이야기죠. 결국 뭐냐면 이 1부는 소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문제, 쓸데없는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움하고 괴로워하느냐. 별거 아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인국에 가는 거예요. 이 소인국이 결국 당시에 휘그당이 지배하고 있는 영국을 풍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걸리버가 혼자 어떻게 하다가요? 근데 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부터 네. 사부를 먼저 꿈꾸다가요. 한번 대부분 이런 거 할 때 막 꿈꾸다가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부는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자 어떻게 됐냐면 이 글리버가 애초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그 영국 노팅엄셔, 영국 중부거든요. 그 지방에 자기가 5 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방 유지지만 큰 부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14살이 돼서 캠브리지 대학에 보내는 거죠. 이마누엘 칼리지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데 돈이 신통치 않잖아요. 수입벌이가 신통치 않으니까 선의가 되는 거예요. 배에 타는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배에 타는 의사를 하다가 결국 그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소인국에 먼저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 시작은. 배가 난파가 됐군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왜 이제 이 사람이 글리버 연기에 나오는 글리버가 셋째잖아요. 무슨 의미냐? 중간에 있는. 그래도 왜 나가냐? 그러니까 이 나가는 이유가 또 재밌는 게 5째 중에 셋째거든요. 네. 장남이 치이는 아니잖아요. 거지. 치이는 거지. 형한테도 위와 치이고. 아래에서. 근데 이게 당시에 영국에 네. 뭐 이제 19세기 아주 극대화됐지만 영국의 장자 상속제가 우리 조선 시대보다 더 심하거든요. 장자 상속. 장남이 큰 다 가져가는 장남한테 거죠. 주는 장남이 거? 다 가져가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부동산이라든지 땅에서 부동산에 나는 소득은 전부 장남 몫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 아들이 없다. 만약에 그 아들이 없고 딸하고 부인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조카한테 주는 거예요. 남자 조카한테. 아, 진짜 어이없다. 딸한테 안 주고요? 그 오만과 편견 아시죠? 제인 오스틴의 소설. 네. 그 오만과 편견이 바로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5 딸만 있고 그러네. 이 상태에서 그 남자가 오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 안 해주면 너희 다 굶어 죽어. 그럼 여긴 진짜 장자 아니면 그냥 다 허수아비네. 그러니까 장남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혹시 그래도 유언이 크거든요. 유언이 작용을 하니까 장남이 이제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협상을 하기 시작해요. 딜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른 가족들에게 재산 못 물려주게 나에게 다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재산 중에서 일부를 내가 얼마 정도 애들한테 다른 나눠주겠다? 좀 주겠다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 달라졌죠. 그럼 둘째 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둘째가 와. 굉장히 위협적 존재겠네. 첫째 입장에서는 둘째가 나만 죽이면 바로 지가 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겠다. 그럼. 차남들은 어떻든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가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차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요즘쯤에 결혼 시장에 선 시장에서 최하위 등급들인 거예요. 그러네. 여기는 장남이 S 등급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네. 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 뭐 직업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차남들은 이 불안한 미래를 타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월급 받는 일이잖아요. 목사.
군인 아니면 식민지로 진출해야 돼요. 변호사를 하든지. 그래서 여기도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해라고. 그래 가서 근데 별 이제 크게 재미를 못 보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가야 되냐. 식민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 배에 떠날 때 그 배에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고 몫을 이제 배분받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남 말고는 차남들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돈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그래서 여성들이 애를 별로 안 놓을 수가 없었는 거죠. 애를 놓는다는 것도 특권이에요. 지금 요즘 이제 우리가 저출산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영국 사회의 역사를 보면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는 큰 특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당시에 네. 영국 여성들 중에 평생 동안 애를 한 번이라도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한 20%쯤 됐다거든요. 그래요? 예.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못해도 애는 낳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키웁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로 일하다가 네. 결혼해버리면 쫓겨나요. 한여에서 고용 해고돼 버려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러니까 한여로 일하면 그 주인님을 또 그 조선시대 너무 우리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그때 종의 개념이 아니고 계약 관계니까. 그러니까 여성이나 당시 이제 우리 글리버가 오형제 중 셋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리버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성들에게는 결혼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비즈니스인 거죠. 이 결혼에 안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다섯째 중에 셋째라는 그 작은 문구에서도 참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볼 수도 네, 있네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중에 셋째라는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첫째라는 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항상 우수하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IQ도 좋다. 그리고 성격까지 좋다. 이런 신념이 동생을 막론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형만한 동생 없다 이런 얘기.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죠. 막내시죠? 저는 찌끄레기구나. 아니야 우리 집은 내가 몰빵 받았어. 내가 제일 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래도 장남에 대해서 부모가 기대하고 관심 그리고 집안의 자원들을 다 집중하지 않았냐. 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육아를 할 때 부모 의욕이 제한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밑에 애들 관심을 안 가주니까 아무래도 좀 잘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막 밑에 동생들은 그냥 마지가 키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냥 일단 부모는 낳기만 하고. 집안이 어려울수록 인도 같은 경우는 아주 빈곤 지역에서는 장남의 키가 다른 동생들보다 거의 뭐 월등히 크거든요. 그래요? 장남한테만 먹을 주니까. 차남들은 안 줘요. 차남들 키가 아주 왜소해요. 사람들은 알아서 크고. 네, 불쌍하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장남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근데 요즘 뭐 우리는 뭐 차남이고 삼남이고 뭐 안 나으니까 문제죠. 뭐. 그쵸. 요즘 사실은 지금 더 넣으실 생각 없으시죠? 시끄러워요. 빨리 하세요. 나머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 여행을 그렇게 떠났는데 네. 이제 배가 난파가 된 거죠. 뭐 난파가 되니까 답이 없잖아요. 이제 난파가 돼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흔히 영화에 많이 나오죠. 뭐 나무 하나 잡고 아니 눈을 뜨니까 뭔가 머리카락이 다 묶여 있고 이렇게 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걸리버 이게 참 영화로도 한번 나왔었구나, 그죠? 영화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영화로 많이 나왔죠. 뭐 최근에 잭 블랙 주연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있었던 것 같고. 망작이 돼버리는 네.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사람들이 나를 온몸을 다 묶어갖고, 네. 그죠? 그게 제일 유명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자, 글리버가 네. 이제 표류가 됐습니다. 그래 난파돼서 표류가 됐는데 릴리푸트 사람들이 이 글리버를 발견하고 황제가 알리죠. 그래서 바로 이제 황제에서 어진회의가 열려가지고 그 글리버를 그러면 묶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글리버를 묶어가지고 무슨 나무 판자로 엮어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바퀴를 뭐 엄청나게 많은 바퀴를 달고 네, 엄청나게 많은 마이크를 보는 게 나오죠.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게 어디 데려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신전에 이제 글리버를 묵게 하는 거죠. 왕국에서 제일 큰 건물이 오래된 신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홀이다. 영국 국회 사당의 일부인데 아주 큰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글리버가 들어갈 정도는 안 되죠. 이게 뭐 머리가 나오고 발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글리버가 가장 큰 게 이 소변을 보는 것도 나오는 거지. 이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볼 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특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일부에서 말했던 오물 취미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아주 자세하게 말 놔요. 소변을 메이킹 워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메이킹 워터. 그러니까 이게 좀 그죠? 소변 냄새는 안 나잖아. 메이킹 워터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사납게 분출하는 경류를 피하려고 좌우로 그냥 일제히 확 흩어지더라. 이 소변 한번 나올 때 사람들이 흩어지고. 무슨 폭포처럼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위에서 서서 누면 사람들이 완전히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소변을 보는 게 나오고. 분수처럼 이렇게 네. 되게. 그런데 제일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대변의 문제인데 이게 가장 힘들더라.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신전 같은 데 가가지고 결국은 대문을 닫고 거기서 이제 배설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손수레 실어가지고 소인들이 이제 그걸 운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결국 이게 뭐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신임을 얻게 되는데 문제가 이 풍습이 아주 웃긴다는 거죠. 신하들 중에 가장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대 줄타기 하듯이 그 줄타기를 잘한 사람이 가장 높은 벼슬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아주 또 그것도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이제 줄 잘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력과 인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우리가 보기엔 정말 쓸데없는 하찮아 보이는 그 줄타기 잘하는 걸로 출세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관직과 황제의 총애를 얻고자 하는 지원자만이 이 고개, 줄타기 고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들이 됐지만 그 틈틈이 또 황제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 아직 줄타기를 녹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권력을 잡아도 주기적으로 충성 어떤 뭔가 이벤트를 연출을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최고 뛰어난 사람은 이 줄타기에서 아주 높이 올라가서 줄을 탁 잘 안착을 하고 또 나머지 이제 실력 떨어지는 사람들은 좀 적당히 정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 왕실의 그 휘그당이 내각의 그 대신들이란 놈들은 다 이런 놈들이야라고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뭐 줄타기 풍습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이제 군대나 정부를 비웃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군대가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쭉 할 때 사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가랑이를 벌려요. 딱 위에 써가지고. 걸리버가요? 네, 가랑이 벌리면 가랑이 사이로 쫙 통과를 하는데 문제가 우리가 영화에서는 아주 멋진 옷 입고 나오는데 걸리버가 지금 난파대가 옷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너덜너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군인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위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보이는구나. 이를 위반 시에는 사형에 처한다. 엄명을 내렸다 군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장교 중에서는 내 사타구니 밑을 지나갈 때 이걸 쳐다보는 자가 적지 않았다.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뭐냐. 그러니까 군대든 정치든 결국 뭐 내 가랑이 밑을 지나간다. 이런 정도로 비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탄원서를 계속 내는 거예요.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꼭 내가 소인국에? 네, 그 소인국 황실에 계속 내는 거죠. 아니 그냥 확 쓸어버리면 되지 뭘. 또 바람 입으로 후 불면 다 날아가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되잖아요. 거인이 아니, 걸리버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도. 나름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영국의 유럽인을 대표하잖아요. 지성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 선서할 때가 재밌어요. 이제 그러면 좋아 풀어줄 테니까 선서를 해라 하는데 이것도 비웃고 있는 거죠. 선서할 때 어떻게 하면 왼손으로 오른발을 잡아야 되고요. 왜? 이 소인국의 방식은 왼손으로 오른발 잡고 오른손에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 꼭대기에 놓고 엄지 손가락을 오른쪽 귀 끝에 갖다 대고 이렇게 선서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지금 해보시죠. 저도 해봤는데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그렇게 형식주의다 이거지. 선서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만큼 허례의식에 치우치고 있다. 이걸 비웃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싸움을 하는데 이 릴리포트 이 나라에서는 그 휘그당하고 토리당이 싸움한다 했지 않습니까? 높은 굽이냐 낮은 굽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높은 굽이 좀 더 뭐 우리 헌법에 맞니 낮은 굽이 맞니.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요 정도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릴리포트의 경쟁 라이벌이 있는데 그게 블레퍼스큐 섬으로 나와요. 그 섬으로 섬이 블레퍼스큐. 예. 네. 이 섬은 결국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수잖아요. 항상 영국과 프랑스가 라이벌 관계. 예, 견원지간 비슷하게 항상 서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 걸로 나오는데 이 왜 전쟁이 일어나냐 원인이 나오잖아요. 이거 잘 아실 텐데 이 전쟁 릴리포트과 블레퍼스큐가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들 계란을 어떻게 깨느냐
왜? 계란을 어떻게 깨느냐 가지고. 계란? 네. 그래서 블랙퍼스트가 됐어요? 그래 이 모습이 어울려.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민영 씨.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 나예요. 약간 자멸을 바라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정프로. 우리 정민현님 너무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네. 블랙.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왕의 할아버지가 예전에 계란을 본래 계란의 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이 이렇게 보면 타원형인데 네, 좀 뾰족한 쪽이 있고. 뾰족한 쪽이 있고 동그란 좀 쪽이 있고, 그렇죠. 예, 뾰족한 예. 쪽이 있죠. 그러니까 큰 쪽 끝이니까 동그란 쪽 같아요. 그걸 깨서 먹는데 그렇게 깨려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란을 깰 때는 작은 쪽 끝을 깨야 네. 된다고 법으로 명령했는데 어.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어. 그래서 반란이 나고 죽고 쫓겨나고 이건 약간 영국의 명예혁명하고 요거 찰스 1세가 단두대가고 크로멜 이 이야기를 풍자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 가지고 이제 전쟁이 났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블레프스큐에 망명을 갔다. 그래서 한 세력이 내 가지고 계속 대립을 하고 있다. 결국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겠죠. 종교 전쟁이겠죠.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 찰스 1세가 네네. 크로멜에 의해서 종교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그 목이 잘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왕정 복구가 됐다가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좀 풍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런 당시 영국의 뭐 가톨릭과 성공회, 성공회도 이제 신교에 들어가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얘가 뭐 하나요? 그래서 글리버가 여기서 완전히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릴리퍼세. 예. 그러니까 블레프스큐 함대가 있는데 얘가 쫙 그냥 그물로 묶어 줄로 묶어 그냥 다 나포 포획을 해오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건 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쫙 해가지고 와서 쫙 다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릴리퍼드 왕이 욕심이 많아요. 자 이 기회에 그냥 삭슬이 해버리자. 아, 블레퍼스큐를. 그리고 내게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큰 쪽 계란 부수기파를 네.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블레프스큐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큰 쪽으로 깨면 너희도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 글리버가 이 충고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불경스럽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황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용감한 국민을 노예로 삼는데 저는 결코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 마음 따로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황제가 불만이 있지만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프스큐 사람들은 이제 글리버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황제가 기분이 살짝 나빠졌는데 그 궁궐에서 불이 났단 말이죠. 네. 이 궁궐에 불이 났는데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글리버가 생각하다가 결국 일어서서 이렇게 불어줘야지. 아니 불러주면 오히려 더 불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 시원하게 쉬를 해줬구나. 시원하게 시를 해주죠. 요거 본 것 같아 어디서. 불나면 시해주면 꺼지는 거. 근데 당시 그 릴리포트의 법이 뭐냐면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네. 궁정 경내에서 소변을 보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야?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도. 불은 껐지만 네. 이 국법으로 치면 사실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이게 허례의식이고 관료주의로 움직인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아니 지금 불 났으면 뭐 소변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불을 끄는 게 목적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야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글리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법을 좋아하잖아요. 진짜 법 많잖아요. 무슨 법 많은데 이들의 법의 정의 여신상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보통 우리 정의 여신상에 눈을 감고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디케라고 불러요. 정의 여신인데. 리포트의 정의 여신상은 뭐냐면 오른손에는 열려진 황금 주머니 돈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책에는 그 성격이 벌보다 상을 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딱 그 느낌이 난 돈을 좋아해 돈 받고 해줘 이런 느낌인 거죠. 딱 그런 식으로 약간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부모 은혜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20개월만 되면 무조건 보육원 보내가지고 부모하고는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부모가 좋아서 애를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애를 태어나기 위한 역사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서 서로 하다 보니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소인국에선? 네, 소인국에서. 뭐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요양원에서 치료 이제 받고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거지는 없고 나름 이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보육과
그리고 양로를 책임진다는 거죠. 공산주의 같은데.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나름 또 사회복지 일환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소인국에서 글리버가 너무나 활동을 잘하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황제가. 황제도 나빠지는데 또 황제 밑에 해군 제독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글리버 다 했으니까 본래 뭐든지 그렇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가 누가 되든 간에 애국을 하면 좋다지만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아니면 차라리 망해버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전투에 공을 세우지 못할 바에 저놈은 아예 망해버려라. 지원도 잘 안 해주는 사례는 현대전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다 글리버를 싫어하게 되니까 글리버에 대해서 이제 처벌 방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리버가 오줌을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처벌 방안이 결국 논의되는데 죽이자, 독약을 넣어서 죽이자, 뭐 죽이자 하다가 결국 나중에 나온 형벌은 아주 자비롭게 형벌을 주는 거예요. 두 눈을 빼고 굶겨 죽인다. 두 눈을 빼고 굶겨 죽인다. 그게 뭐가 자비로워요? 그 자비롭게 그리고 넌 받아들여라. 요거를 사실은 글리버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항상 또 그렇잖아요. 항상 글리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궁정에 글리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글리버가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몰래 오는 거죠. 그러고 와서 나 지금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 빨리 떠나라. 그래서 글리버가 처음에는 완전 한 삭스리 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난학이라고 무슨 신분을 받았거든요. 내가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왕에게 잠시 좀 여행을 떠나오겠다. 블레프스키로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프스키로 떠나는 거예요. 여행 가겠다 하는 식으로. 블레프스키에 가가지고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릴리포드 왕이 계속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빨리 보내라 하는데 뭐 블레프스키 황제도 이제 그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결국 글리버는 이제 거기서 떠나는 거죠. 섬을 떠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일부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글리버는 일부에서는 그래서 떠나올 때 그 소인들 있잖아요. 소인국의 황소라든지 염소 요 작은 거를 호주머니에 넣어오거든요. 그 와가지고 영국에 와가지고 그거 순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돈을 꽤 버는 걸로 짭짤한 걸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그렇게 잘 벌면 되는데. 네. 왜 또 떠나? 거인국도 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글리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다시 자기는 새로운 세계로 항상 떠나야 되는 거죠.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래서 또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갈려냐니까 가겠다. 또 제안이 들어와서 또 이제 배 의사로 또 찾는 거죠. 근데 또 뭐 마찬가지로 여러 사건들이 벌어져 가지고 이번에 간 데는 바로 대인국에 가는 거죠. 대인국. 대인국. 브롭딩넥이라는 대인국. 여기를 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인국은 뭔가 상업적인 거래가 일어나는데 대인국은 뭔가 독립된 고립된 느낌이 있죠. 딱 농사. 여기를 찾아가는 거야 아니면 이번에 또 뭐 난파된 거죠. 또 난파돼요? 네. 맨날 난파돼. 가는 방법이 너무 식상하다. 항상 난파되고 표류되고 뭐 나중에 세 번째는 그 선장이 됐는데 이제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어느 섬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 섬에 있다가 자기들만 떠나고. 그렇죠. 그래서 섬에 있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늘을 나는 라프타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서 사다리를 내줘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인국에서는 아주 평화로워요. 사람도 없고 이 소인국 같은 사람도 없고 오히려 평화로운데 여기서는 좀 야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유 좋습니다. 잠이 확 깨네요. 네, 살짝 졸릴 뻔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근데 좀 기대하지 마. 맨날 저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맞아, 안 야해. 맞아. 아니 좀 야해요. 우리랑 야한의 기준이 달라요, 정말이. 뭐 거인들도 아니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어떡하라고. 아니 야하다기보다 이제 자기가 이거만 말 바꾸잖아. 아니 그 이제 소인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대인의 몸을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대인국 여성의 젖가슴을 봤는데 독자들을 위해서 젖가슴 크기, 모양, 색깔에 대해 묘사를 해야겠는데 도무지 그 젖가슴과 비교해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젖가슴은 가슴에서 2m 가까이 솟아올라 있고 둘레만도 5m가 되었다. 젖꼭지만 해도 내 머리 크기의 절반이 되었고 젖꼭지 주변의 빛깔도 참기 어려웠고 그 주변에 나 있는 수많은 점들과 주근깨가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구역질을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국 기부인의 살결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자. 우리는 그 살결이 곱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기부인들의 크기가 우리와 같아서
그 추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미경을 갖다 대고 살결 대문하면 확대해서 어떨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좋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래 많겠냐 이런 걸 주는 거죠. 좀 잘 들여다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추악하다. 많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제 왕비의 그 일종의 왕비가 좋아하는 오락거리가 돼가 궁정에 들어가는데 그 시녀들이 뚝하면 자기를 보거나 만지려고 자기를 초대한다는 자꾸 거예요. 귀여우니까. 네. 그래서 시녀들은 근데 가끔 나를 발가벗기고는 가슴에 꼭 껴안아주기도 했는데 나는 그게 정말로 싫었다. 그녀들의 피부에서 너무 역겨운 냄새가 풍겨났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시녀들을 만날 때 더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녀들은 마치 나를 벌레 보듯 아무런 예의를 갖추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채 아무것도 입지 않는 시녀의 몸을 보았을 때 나는 유혹을 느끼기는커녕 두려움과 역겨움을 느꼈다. 뭐 그러면서 시녀들은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줌을 누웠다. 1000리터짜리 술통에 3배가 넘는 요강에 한꺼번에 40리터 정도의 오줌을 냈으니 내가 어떻게 속이 메석거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시녀가 자기를 가슴에 올려 터놓고 자기의 젖꼭지를 타고 앉게 하고 나서 온갖 짓궂은 장난을 해냈지만 독자 여러분에게 너그러운 용서를 빌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그럽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그래도 야한 거였나? 그래도 나름 그 영국 왕실에 이거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야다고 좀 인정해 주시면 뭐 이걸 인정을 할 게 있어. 이거는 뭐 야한 축에도 못 깁니다, 정박님. 우리 저 정민여님은 네. 거인국에 가서 야한 상황들을 설정한다면 어떤 상황들을? 제가 그럼 소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 보는 거지. 역시 정민여입니다. 여러분, 정민여입니다. 예, 괜히 정민여가 아니었어요. 이 걸리버에서는 그렇게 많은 야한 얘기 나와도 한 번은 못 들어가 보거든. 정민여는 들어가야죠. 정민여는 들어가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걸리버는 대인국에서는 그런 정도하고 네. 이제 뭐 큰 에피소드야 많은데 왕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대인국의 왕은 물어보는 거예요. 국왕은 이렇게 물어봐요. 선거가 있다. 영국에는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지갑에 돈을 잔뜩 가진 자가 외부에서 와서 낙하산으로 온다는 소리죠. 일반 유권자들을 돈으로 움직여서 그 지방에 아주 덕이 많은 신사를 제치고 당선되는 일은 없냐.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왕이 물어보는 식으로. 그러면 선거를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또 당선되고 나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고약한 군주의 비에 영합하고 서급 빠진 내각과 공부하여 선거 당시 들였던 비용과 노고를 되찾으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느냐. 이게 그냥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당시 영국이 이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재판도 나와요. 이게 정치 나오고 재판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옳고 그런 것을 판가름한다고 너희는 하는데 시간이 그럼 얼마나 걸리냐. 어느 정도 비용이 걸리냐. 또 그 소송에서 재판에서 정말 당당히 변명할 자유가 있냐. 그리고 법조계라는 사람들은 부유한 집단이냐 가난한 집단이냐. 그리고 그들은 어떤 판결을 내가 그 금전적 보수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사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시 똑같았다는 거죠. 굉장히 걸리버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도 좋을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만 요즘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치, 무전유치라고. 돈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가진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대인국에서 바로 그런 거를 뭐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나와요. 결국 왕이 나중에 걸리버에게 총정리를 해줘요. 네. 자, 지금까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의 나라는 너는 지금까지 자랑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입법자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너희 나라에서는 결국 무식해야 되고 게을러야 되고 좀 성격이 더러워야 된다. 그걸 네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토론해 보니까. 그리고 법률을 가장 잘 왜곡하고 법률을 가장 잘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법률을 가장 잘 악용하는 자들이 법을 가장 잘 해설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놈들이다라는 것도 너는 증명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법관이라든지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은 한마디로 정말 작고 역겨운 벌레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막 걸리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리버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인국의 왕을 빌려가지고 나는 정말 그러니까 걸리버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이렇게 하는데 완전
대인국의 왕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글리버가 자꾸 이 옆에서 일종의 악마의 조언을 해주거든요. 아, 이러신 필요 있습니까? 화약이라는 우리나라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세요. 화약 개발하면 밑에 당신 부하들이 이제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면서 대경실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너희 같은 벌레의 작은 머리에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야, 너희들은 진짜 나쁘고 사악한 놈들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보리삭이 하나가 자라는데 거기에 2개의 보리삭을 만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정치권을 합친 것보다 인류에게 소중하고 조국에게 본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그런 말로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농사를 짓고 그리고 민중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진짜 귀중한 사람이지 무슨 정치가 중요하고 그 글리버는 계속 정치가 중요하다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왕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법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법이 많으면 뭐 하겠느냐. 뭔 법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글리버를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글리버는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 글리버를 작은 새장 같은 데를 하나 만들죠. 글리버가 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새 넣는 새장처럼. 근데 그때 놀러 나갔다가 이 독수리가 이 새장을 낚아채가지고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새장을 갖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바다에서 이 새장이 표류하다가 우연히 외국 배에 발견돼가지고 글리버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의 의지로 나온 건 아니네요. 도망쳐 네, 나온 네. 아. 여긴 좋은 나라니까. 좋지. 야, 틈만 나면 여자들이 불러서 그 위에서 놀게 다 벗고 해주는데 거기 왜 나옵니까? 지상천국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가는 거죠. 아니 대인국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 다시 돌아가고 싶겠네. 세 번째가 이제 공중 돌아가고 싶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나라 참 좋아했는데 네 번째 나라 후이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아,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 나라 빨리 가야 될 것 자, 같은데요. 세 번째 나라가 네. 이제 공중국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라퓨타. 라퓨타. 보셨습니까? 라퓨타? 성공해서는 라퓨타. 그걸 제대로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저 아이디어를 따서 아바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좀 들었던 예. 거 같아요. 네. 아바타. 아바타 보면 공중에 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 나라 가면. 그러니까 라퓨타가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제 그 하늘을 나는 나라니까 이게 라퓨타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보면 비행석이란 게 나오잖아요. 비행석? 네. 그 비행석이 있으면 목걸이 같이 있으면 이게 공중에서도 예. 천천히 그렇죠. 이제 네. 지상에 내려올 수 있잖아요. 아, 그 중력을 받지 그렇죠. 않는 그런 네. 건가 보죠. 근데 바로 라퓨타에도 그렇게 자색이 나와요. 그 라퓨타 섬에 네. 그 안에 네. 큰 어떤 자석이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데 착안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라퓨타는 사실은 어디를 말할까 싶었는데 네. 왜 하늘로 갔을까? 그렇죠. 하늘이 뭐죠? 종교? 신? 그것도 있는데 그렇죠. 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높다라는 거죠. 하늘은 높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지상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헛소리하고 이러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죠. 관념적이다. 현실의 땅에 뿌리 박지 않고 관념적이다. 공상적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 같은데 이 스위프트의 의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에 라퓨타가 일종의 영국을 상징한다 봐요. 잉글랜드.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나라가 그 식민지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공중국의 지배를 받는 땅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라퓨타가 그러면 좀 밑에 있는 나라들을 좀 험하게 다스리는 모양이죠? 그렇죠. 아,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다스린다고 나오죠. 뭐랑 뭐. 만약에 밑에 나라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 말을 안 들으면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섬을 이동 안 시키고 딱 그 수도 이런 데 딱 위에 태양을 가리는 거죠. 섬이 딱 계속 거기다가 정지해 있는 거죠. 공중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햇빛이 안 되면 비도 안 내리고 해도 안 뜨면 그 사람들이 죽지. 굶어 죽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그 위에 딱 정지한 상태에서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죠. 투석을 하는 거. 라퓨타에서?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맞아가 죽든지 뭐 그물이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더 그걸로 해도 말이 안 들으면 이 라퓨타 이걸 가지고 아예 쾅쾅 내리 찍는 거죠. 섬이 아예 착륙을 시켜버리면 다 그렇죠. 이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컨트롤링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영국이라는 데가 바다로 격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아일랜드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실제 우리 아일랜드 역사를 보면 800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아일랜드 말을 지금 쓰는 사람은 2%도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영어로 쓰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아일랜드 말이 영어랑 좀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제가 봤던 영화 트레인스포팅에 보면 아일랜드 말투가 있긴 있어요. 억양이. 네, 독특한 억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네치란 영화 있죠? 락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스 감독이 뭐였지 이름이? 가이리치. 아 맞죠? 그 양반이 만든 스네치란 영화에도 보면 독특한 억양이 나와요. 네. 그게 아일랜드식 영어. 우연히 저도 아일랜드 여자랑 남편은 잉글랜드 흥미로워. 여자랑 간만에 마도님이 한 얘기 중에 지금 가장 흥미로워요. 부인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어디 사람이야? 남편은 영국 사람이고 네, 부인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를 뺏었어요? 아니요. 못 뺏었으면 하지 말아야지. 올해 잠깐 봤었었는데 뺏어서 막 이게 총으로 쏘고 막 이런 얘기 나와야죠. 마도님 간만에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자분이 영어를 하는데 저랑 영어를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영어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가 저랑 비슷했어요. 영어가. 그러니까 특유의 아일랜드어가 있긴 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나처럼 하는구나. 그냥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분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일랜드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을 동양의 아일랜드다 이런 말들 좀 했죠. 그래요? 왜요? 식민지 역사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또 혈족 의식이 강하고 우리 이제 집안 가족 의식이 강하고 맞아.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술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좋아하잖아요. 많이 여기도. 닮았구나.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맥주도 다 아일랜드 맥주 좋아하고 아이리시 위스키도 많이 하고 옛날 노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목동안가? 유튜브 보면 노래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목동하는 뭡니까 도대체? 아일랜드 출신 뮤지션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 맞아. 유명한 밴드들 많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여자 보컬이 돌아가셨던 그룹 있었는데 좀비라는 노래도 부르고 뭐 하여튼. 자 오늘 청취자 퀴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일랜드가 사실 그러니까 한이 많다는 점에서 800년에 그거고 지금 말씀대로 또 19세기에는 감자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왜냐면 곡물은 다 영국이 가져와잖아요. 감자로 먹고 살았는데 그 감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100만이 굶어 죽었어요. 19세기.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철천지 원수를 대는 게 그 100만이 굶어 죽을 때 영국은 지원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는데도. 그래서 100만이 굶어 죽고 100만이 이민을 떠난 거죠. 미국으로 신태계로. 그래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잉글랜드에 대한 원한들이 있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정착한 데가 흔히 말하는 시카고 쪽 이런 쪽에 많이 정착했거든요. 왜요? 보스턴 그러니까 시카고. 그 시카고가 그래서 이제 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수산물 이런 농산물들 그 유통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게 시카고가 바로 우리 알카포네 금주법 할 때 폭력 이런 것들. 아일랜드 갱들도 유명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갱스 오브 뉴욕도 보면 아일랜드 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들. 그 데블스 온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데블스 온. 그 브래드 피트 젊을 때 해리슨 포드 나오나. 거기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 브래드 피트가 IRA 대원이란 말이에요. 아일랜드.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사일을 가져오려고 잠입해가지고 바로 아일랜드 사람들, 그 아일랜드 사람들 끈끈한 동포 의식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뉴욕의 경관인 해리슨 포드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결국 그 아일랜드 사람의 특징을 보고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왜 아일랜드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그래도 챙겨주려고 하는 게 좀 있는가? 그때 그런 어떤 19세기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산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있죠. 진짜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일랜드가 근데 2005년에는 그 뭡니까 90년대 이후에 정말 한강의 기적보다 더 큰 초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아일랜드가요? 네. 지금 잘 살아요 여기? 그 지금은 이제 한번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 때 완전히 국가가 힘들었다가 IMF 자금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이제 2011년 완전히 졸업을 했고 지금은 영국보다 더 GNP 1인당 국민소득이 높죠. 그래요? 네.
물론 인구가 이제 작죠. 인구가 한 500만이지만 그 아일랜드 사실은 그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요. 그 아일랜드 90년에 당선된 여성 대통령 로빈슨. 그 여성 대통령이 완전히 뭐 엄청난 역할을 했죠. 로빈슨? 네. 크루소? 아니 제가 정확히 메리 로빈슨인가 그럴게요. 메리 로빈슨. 성이 로빈슨이에요? 예, 예. 메리 로빈슨 맞을 겁니다. 예. 메리 로빈슨이 완전히 아일랜드를 황골 탈퇴시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 자, 3분 그래서 라퓨타 네. 가서 네. 뭐 이 양반이 크게 고생한 건 없고요. 거기서는 그 아까 말씀대로 이제 다시 또 몸이 근질근질한 차에 이제 선장을 준다는 거죠. 얼마 좋습니까? 선장을 준다니까. 그래서 선장이 됐었는데 문제는 중간에 선원들을 보충하려고 선원들을 뽑았는데 이 선원들이 알고 보니 해적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를 무인도에 내려놓고 떠나고 자, 그런 차에 하늘을 떠도는 섬을 발견해서 신호를 하니까 이게 온 거죠. 자, 올라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면 이 사람들이 좀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능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수학과 음악에 대한 재능이 많은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개가 항상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한쪽 눈은 안으로 틀어지고 다른 쪽 눈은 하늘을 향한다. 사시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 수학과 음악을 이제 상징하는 게 이론과 관념을 치우친다. 위로 향하고 안으로 향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하인들이 딱 소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아니면 톡 두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슬을.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무슨 이야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아주 다르게 나와요. 남자들은 이런데 그래서 부인들은 아주 활력에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항상 정신을 잃고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정신이 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빠져 있으니까 남편 보는 데서도 남편이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애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항상 거기서 이제 분류를 나눠도 남편 몰라? 그때 하인이 딱 정신 차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인이랑 그럼 같이 불륜하고 하인이 끝나고 나서 박수 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섬 이제 공중을 떠도는 섬이고 밑에 이제 다스린 나라 남자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인을 사귀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총리 대신 부인이 밑에 남자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야반도주라는 거예요. 난 그럼 여기로 갈래. 공중극으로. 총리 대신 부인이. 네. 근데 그 총리 대신 부인이 가서 그 남자가 술만 마시면 두드려 이제 정말 구타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 못 사는 와중에도 또 다시 그래 총리가 불러와가지고 좀 다시 한번 우리 살아보자고 용서를 해주는데 또 뭐 온갖 금은보화를 폐물을 다 챙겨 또 사라지는 거야. 지조 있네 여자가. 확실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겠냐. 네. 결국 참 뭔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것은 생산적인데 이 죽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겠냐.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냥 두드려 맞더라도. 이건 좀 그런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나와요. 물론 이 스위프트가 이 글리브 연기 보면 약간 여성을 좀 멸시하는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요? 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워낙 지금 뭐 벌써 400년 전 그죠? 그 이야기. 정영진 씨보다 멸시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정신현님이. 진짜.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나만큼. 아이고. 자 결국 그렇게 그 섬에서 이제 이런 거 참 신기한 풍습을 지내다가 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 그 레가도라는 그 자기들 식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로 여행을 가요. 그 레가도에 가니까 그 레가도에는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그 연구소 이름이 에카데미 오브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란 뜻이 저도 알았는데 그게 사기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래요? 정프로구나. 프로젝트에? 네, 저도 몰랐는데. 이름 바꿔야겠다. 프로에 왜 그런 뜻이 있지? 저도 몰랐는데. 네, 프로젝트에 사기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기꾼.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죠. 아니, 요즘도 근데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자 이러면 대부분 사기꾼인 건 맞아요. 큰 거 하나 하자. 한 건 하자. 그렇죠. 요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연구를 소개하는데 네. 연구가 이런 거예요. 오이에서 태양광선을 추출한다. 오이? 네. 오이. 오이에서. 오이도 좋아하죠 제가. 오이에서 태양광선. 하지마. 이거 편집할게. 뭐 또 편집을 해. 정민이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 어쨌다고요. 오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으면 대변에서 대변을 원래 음식으로 되돌리는 연구. 아, 그게 거기에 나와요? 네, 대변의 색깔과 냄새를 없애고 거기 배어 있는 침과 효소를 걷어내면 원래 음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방에는 매주 배설물이 가득 담긴 통이 공급되는 거예요. 연구 재료가. 그다음에 얼음에 열을 가해서 화약을 만드는 연구. 얼음에 열을 가해서 화약을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약간 그러니까 하여튼 완전 반대되는 뭔가를 당시 속성을 영국에서 네. 그 과학의 시대가 당시 뉴턴이 왕립과학 네, 네. 왕립학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비꼬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연구라는 게 너무 맹랑하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그리고 당시에 영국이 이제 자본주의 초창기지 않습니까? 네네. 유명한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사우스시 법을 해가지고 남해 거품 사건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일확천금을 네. 우리가 요즘 치면 주식 1000배 만배로 불리게 주겠다. 그 돈을 대라 해가지고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치거든요. 별의별 사기를 다 나요. 그리고 별의별 제품을 다 갖고 나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이게 무한 동력이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초기에 그 정말 그 온갖 사기꾼들의 전성시대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물 책임자법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무슨 과자를 먹거나 껌을 먹어도 항상 나오잖아요.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거세요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전 치면 무슨 정부 부처 어디 소비자로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성분 표시되어 있죠. 성분 함량 이런 거 다 나오죠, 제조기. 네. 그게 요때 사기꾼들에서부터 그 정말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도 그런 걸 사기친 놈이 이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연구에서 이런 연구회가 이게 돈을 대가지고 하면 내가 왕창 돈을 벌게 해줄게. 그 뉴턴조차도 그 남의 버블에 돈을 투자가 다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뉴턴도 있고 뭐 그 국분을 썼던 뭡니까?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또 그렇고. 왜 나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정민이 난 이거 도움을 원래 받으시네. 이거 원래 알았어. 애덤 스미스. 정민이 국부로 도움을 받으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즈.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프다고 이 사람이 근데 이 연구를 소를 하다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 없냐니까 여기 좋은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방에 가니까 길고 가느다란 주둥이가 달린 풀무가 있는 거예요. 풀무 아시죠? 풀무가 뭐예요? 대장간에서 열을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람을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눌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손으로 해가 들어가는 풀무가 작은 거고 큰 거 있잖아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 바람을 넣으면 그래 불이 온도 올라가잖아요. 부채 같은 거구나.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네요. 쉽게 얘기하세요, 정원님. 부채라기보다는 그 왜 저 자바라 알죠? 자바라 물통. 자바라 물통.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늘렸다가 좁혔다가. 자바라 모른다고? 네. 그거 땡겼다가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바라 모르면 아니 문에 너무 우리 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네. 정민현입니다, 네. 정광님. 자, 네, 잘 한번 해볼게. 네. 아코디언이죠. 네. 아코디언 중에 네. 손으로 이렇게 네. 눌렀다 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건 가슴 운동이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혔다 폈다 하면서 바람을 한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풀무죠? 네. 비유 참 잘하시네요. 오. 됐어. 정박하세요. 이제. 네, 그런 거. 자,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주둥이를 의사가 그러면 당신의 항문에 집어넣자. 20cm 정도. 그러니까 오마이갓, 내장 진짜? 집어넣고 바람을 뺀다. 그러면 내장이 홀쭉해지면서 와. 복통이 낫는다. 이러면 정말 확실하다.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해로운 물질도 배출되고 좋다. 그래서 마치 개에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개의 배가 터질 지경이 되면서 갑자기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개 배설물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개가 즉시 죽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갑자기 배가 다 나았다고 그냥 말짱했더라. 일종의 관장 비슷한 걸. 장기까지 다 빨아들이는 거네. 그러니까 공기관장인 거죠. 일종의 공기관장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게 한마디로 말할 때 이 당시에 과학이나 연구한다는 게 이 사람이 수학 이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걸리버시가? 스위프트가. 네. 왜냐하면 스위프트가 본래 수학을 좀 못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수학이야말로 별 실용적이지 못하다.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좀 싫어했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재밌는 게 그래도 여기 또 정치 연구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뿐 아니라. 정치 연구. 어떻게 하냐면 상원 의원이 표결을 하잖아요. 국의회에서 표결을 할 때 자기 의견과 무조건 반대쪽에 투표하도록 시킨다. 상원 의원이? 예, 의원이 표결할 때는 이 사람이 의견을 내잖아요. 항상 반대쪽에 투표를 하도록 해야지 공익에 이제 이바지가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재밌는 게 세금은 어떻게 매겨야 되냐면 남자는 여성이 매기는 인기도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 재밌네. 인기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적게 내야 내요? 되고. 아, 많이 많이 내야 내야 돼요? 되죠. 아, 거덜나지 그러면. 여자는 마찬가지로 미모나 옷맵시가 좋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아 많이 내야 돼요? 네, 네. 그 일가견이 일리가 있네요, 그거는.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 나요. 근데 명예롭다든지 정의롭다는 평판을 들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니까 그건 도저히 과세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나요. 그럼 여자도 좀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정조가 네. 있는 사람한테 많이 내야 되지 않니까 그것도 못 내? 그것도 못 낸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 영국도 되게 그 성적으로 물러냈나 봐요. 근데 아까 막 그렇게 뭐 네, 뭐. 식민지 가가지고 뭐 부인이 막 그렇죠. 하고 이런 총리 걸 대신 보면은, 부인과. 그런 영국이야말로 그 성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 국교. 네. 그 성공회 만든 이유가 이혼 안 시켜준다고 헨리 8세가 열받아가 만든 거잖아요. 아 그래요? 가톨릭에서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자기는 지금 이 부인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왕비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다른 여자랑 그럼 내가 되는데. 종교를 하나 만들지 뭐. 그래 내가 임명한 그 대주교 임명하고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영국 국교잖아요. 애하고 결혼하려고. 네. 그래서 그거 네, 뭐 천일행. 영화 그게 네, 그거구나. 스캔들인가요? 네. 나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재밌었죠. 그래서 그 영국이 약간 좀 문란해요. 영국이 특히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네. 그냥 가다가 악수 한번 하고 막 그랬어요. 뭐야? 아 진짜 거기 엄청 났었어요. 영국이 또 전 세계에서 여성들 가슴 크기가 가장 커요, 평균. 그래요? 예. 이거 확실한 팩트입니까? 그럼요. 그 가슴 용적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영국 여성이 가장 커요. 근데 영국 여자들 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생긴 거 그러니까 뭐 막 좀 이렇게 그렇죠. 미인이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영국이. 스웨덴 쪽 이런 쪽하고 비교하면은 뭐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가? 야, 못생긴다고 많이 하냐? 못됐네 얘. 근데 3부 이제 공중국에서 네. 그 레가도 이제 뭐 지상에 레가도 갔다가 다시 유령이 나오는 나라가 있거든요. 글럽 덮드리기 해가지고 글럽 덮드리. 3부와 4부 사이예요? 아니 3부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죽은 사람을 마술사들이 불러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그 시저도 불러내고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도 불러내고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좀 재미있는 게 마지막에 이 3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불사의 존재가 나와요. 오, 진짜? 네, 그 불사의 존재, 그 스트럴드버럭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진짜 안 죽는다면 너무 좋겠다. 글리버가.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그러면 안 죽으니까 시간이 무한하잖아요. 돈을 모아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능과 학문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60세가 되면 내가 참 결혼을 그만두고 많은 사람을 대접하면서 부정부패를 막겠다. 이런 이제 내가 진짜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 이게 요즘 이야기를 정말 예언하는 것 같아요. 자, 스트럴드버럭이 죽지 않는 존재이면은 분명한데 늙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젊었을 때로 계속 사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불로 늙어서 불사하면 안 괜찮은데 죽으면, 불로가 아니고 불사하면 안 되면 싫어. 뭐 그- 90세, 100세 막 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아프고 계속 막 아니 그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살아는 있어. 예전에 왜 그리스 신화에 그런 거 하나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요정이 네. 그 늙지 않게 해달라 아이가 죽지 않게 해달라 해서 그 소원을 이뤘는데 문제는 늙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을 안 빌었던 거죠. 그 나중에 세상에 갇혀갖고 애들이 조롱을 받는데 네. 못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겠다. 늙지 않으면 괜찮은데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럴드버럭이 자기는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트럴드버럭이 어떤 존재냐 알려줘요. 30세까지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대요. 근데 80세가 넘으면 침울함 속에 묻혀 산대요. 왜냐하면 80세가 되면 이제 노망이 들고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아무 이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뭐 자기는 늙었는데 죽진 않으니까 이제 손자 정도만 관심 있고 그다음 후손에게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손자의 손자까지 막 계속 네. 보는구나. 그러니까 젊음도 아니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젊음을 불허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죽을 수 있다는 것만 그게 질투의 대상이에요. 죽음이 질투의 대상이에요. 그렇겠네. 그리고 결국 기억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트럴드버럭이 80세가 되면 법적으로는 죽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즉시 상속자에게 물려줘야 돼요. 몸은 살았어도. 네. 그래서 뭐 생계는 국가에서 대주지만 네. 아무런 활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적으로 그 금치산자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업 활동도 못 하고 재산 소유도 안 되고 재판 증인도 안 되고 그냥 국가에서 그냥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90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가 몽땅 빠지고 머리털도 죄다 빠지고 모든 식욕도 없어진다. 항상 병을 앓고 있으나 병이 악화되지도 않고 호전되지도 않는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책을 읽을 수 없다. 오락거리도 없다. 그래서 결국 제일 문제가 이게 참 이 압권인데요. 결국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살게 되면 우와. 유행어도 모르게 되잖아요. 말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200년이 되면 결국 그 나라에 가장 오래 살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우리 이방인 배우인데 이방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심장한 것 같아요.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버린다.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 나라의 가장 완전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죠. 네 번째 나라 빨리 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네. 네 번째 말. 나라. 그렇죠. 바로 후이놈이 다스린 나라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나라에서도 결국 배를 타고 갔다가 선원을 모았는데 이 선원들이 해적이 된 거죠. 또? 예. 그래서 예, 그쪽은 상상력이 별로 없네, 이 아씨가. 비슷한 레파토리로 네. 가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를 해안가에 내려놨습니다. 네. 다시 혼자가 되어서 내륙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들판에 동물들이 보여요. 근데 이 동물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빠요. 그들의 머리와 가슴은 길고 짙은 털로 뒤덮여 있었다. 염소처럼 수염도 자라고 있었으며 등과 다리와 발 앞부분에는 긴 털이 자랐다. 꼬리는 없었고 대부분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아 있었지만 눕거나 두 발로 서 있기도 했다. 암컷은 수컷보다 작았으며 암컷 항문과 생식기를 제외한 신체 나머지 부분은 잔털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행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기분 나쁜 동물은 본 적이 없었다. 그 동물을 보자 강한 경멸감이 밀려왔으며 혐오감에 욕지기가 날 정도였다.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예, 이게 바로 야후인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인 거죠. 인간. 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아. 야후라고 불리는 인간인 거죠. 아, 지금 그게 말 그 사람 그게 말들이죠. 아니고. 네, 네. 아, 야후예요, 걔가. 네, 네, 네. 근데 이 기분 나쁘게 생긴 애를 왜 이름으로 줬을까, 야후는? 그 야후란 이름을 네. 야후가 네. 야호. 그렇죠. 야호하라고 야후로. 어떻게 보면 뭐 이럴 수 있죠. 그 야후를 통해서 이 검색을 하고 지식을 검색하고 해서 인간이 되라고 이성적 존재가 되라고 후이는 같이. 그래서 야후인가? 야호가 우리나라에만 있던 건가? 아니죠. 우리나라에만 없어요. 이 펀치가 세게 들어가는데. 아니 그게 마동진이랑 뭐 사이 안 좋아해. 왜 그래? 나한테 뭐 안 좋은 감정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그 우리나라만 이제 그 철수를 했죠, 야후가. 예. 일본에서가 아마 조금 그나마 큰 것 같고. 예. 미국에서는 뭐 많이 밀렸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일본에 했던 사람은 결국 그 일본 야후가 바로 선정이잖아요. 마사요시 선. 그 제일교포 출신인데 지금 일본에 그 아주 큰 갑부죠. 그리고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큰 돈 번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2005년 6년까지만 해도 아마 전 세계 검색 엔진 1위였을 걸요.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후에서 다 있었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후도 또 이렇게 그 구글에 꺾이게 되고. 알타비스타. 알타비스타 모르. 라이코스. 참 옛날 거다. 제대로 안 했구만.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는 너무나 불쾌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혐오감에 칼을 뽑아들고 칼등으로 그 동물들을 가격했다 이거죠. 자기가 봐도 너무 혐오감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물들이 달아나더라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회색말 한 마리가 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 회색말이 오는데 평소 듣던 말 울음소리하고는 다른데 자기를 보더니 못 가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다른 말들을 부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말들이 자기를 앞에도 뭔가 의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논의를. 그래서 야, 얼마나 이곳에 사는 사람은 똑똑하게 말들을 저렇게 길들일 수 있을까. 훈련을 잘 시켰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도 이 말들을 뭐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가자고 하는 듯이 이렇게 양옆에 붙어가지고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말들이 마법사가 아닐까 자기 생각에는 사람이 변신한 마법사 같다 해가지고 이 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난을 당해서 이곳에 오게 된 불쌍한 영국 사람이다. 네. 진짜 말이 된 셈 치고 나를 집이나 말까지 태워주십시오. 보답은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말들이 뭐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고 야후라는 말은 좀 들었다는 거예요. 야후. 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나중에 이야기인데 얘도 야후 같은데 다른 야후는 좀 다르다. 뭐 이게 뭐 옷이 이게 피부가 좀 다른 것 같다. 이 옷을 피부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이제 야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5km 정도 같이 말을 따라가니까 건물이 있고 방이 있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고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제 이 말들이 이 생활을 하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뭘 주는데 귀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소가 있으니까 내가 저 소를 좀 먹을 이제 젖을 짜서 먹겠다. 얘가 신호를 하고 소 젖을 짜서 우유를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야후의 말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후가 아니죠. 후이넘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후이넘이 이제 자기 주인이 되는 거죠. 후이넘이 자기 주인이 자기를 돌봐주니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예를 들어 그 혹성 탈출은 그나마 애들이 손으로 막 뭘 쓰면서 이렇게 도구를 막 사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말은 이게 굽으로 돼 있잖아요. 굽을 가지고 근데 이 손으로 가지고 아주 재능 있게 물건을 만들잖아요. 굽으로도 뭘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렇게 나와요. 떨어지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굽으로 뭘? 네. 그 사이에 뭐가 낄 수 있잖아요. 야, 그 잘해봐야 접시 부러뜨린 거 정도 지금 뭘 해 그걸로? 그 집도 짓고 다 나오죠. 말굽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여튼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는 인간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 야후가 말의 등에 탄다니까 완전 격분을 하는 거예요. 감히 야후가 후이넘의 등에 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니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데 그 야후가 올라타면 흔들어 떨어뜨리가 밟아 죽이면 되지. 왜 그 영국에서는 그 말들이 인간들을 태우냐고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영국에서는 후이넘을 서너 살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 사나운 놈은 마차를 끌게 하고 버릇이 나쁜 말은 채찍질로 버릇을 고쳐준다. 그리고 경마에 나설 말이나 마차를 끌게 될 말은 2살 정도 되면 거세를 시킨다. 온순하게 길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상과 벌을 받으면서 말을 잘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다가 또 이 후이넘이 자기를 너무 그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전제를 까는 거예요. 아유, 그곳의 말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침팬지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가능성도 좀 있고 영국 사람들이 볼 때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 개 아니면 말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는 동물의 하나가 개고 또 우리는 소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네네. 원앙 소리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근데 마찬가지 영국의 사람들의 정서는 말인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소를 대할 때 기사들도 말 타고 항상 다녔으니까. 그리고 말이 이제 우리는 소리가 발달 안 했지만 영국에서는 소리가 발달하니까 말이 소리를 끌잖아요. 마차를 끌고. 이 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뿐 아니라 이 동물이라는 게 우리가 그 예전에 총균수했지만 가축을 길들였잖아요. 네네. 가축 길들일 때 말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뭐 소가 좀 더 빨랐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인류의 오랜 벗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말을 어릴 때부터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채찍질을 하고 거세를 하고 그리고 실컷 부리 먹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말 죽여가지고 말고기 먹고 다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정말 말은 어디 하나 버릴 것 없이 말도 다 이용해 먹고 인간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말로 이렇게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설정된 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숭이가 요즘에는 우리가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존재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 말씀대로 가장 가까운 게 느껴지는 동물이 말 아닌가. 그리고 사실 말은 인간보다 사실 힘도 센데 왜 그죠?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말이 하고. 또 똑똑해. 네. 말이 굉장히 똑똑해요. 말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부자들만 말 키우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위험의 상징이잖아요. 장군들이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다니고 뭐 예전에 지금 저번에 6월달에 돌아간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에 뭐 30대 후반 이럴 때 서산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백마 타고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그 젊을 백마가 때. 그 백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 정민여입니다. 네. 네, 우리 정민여예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그 북한에서 또 김일성도 예를 들어 김일성 장군애가 흰말 타고 다니는 거 항상 그런 식의 상징을 그래 쓰거든요. 말이라는 게 항상 위험
같이 가는 존재거든요. 아, 말이 무서워. 네. 말 저기 기마 경찰 보면 네. 아, 그 위압감이 대단합니다. 오. 영국 같은 데서 기마 경찰들 그 시위대에 있는 대로 한 3마리만 뛰어들면 시위대 그냥 다 박살나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는 뭐 소라든지 우리도 요즘은 강아지가 참 보신탕 잡혀 먹히고 이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스위프트가 살았던 당시에도 그 말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대표적인 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도스토옙스키 그 소설에도 그 대목 나오거든요. 말이 너무 많은 짐을 져가지고 움직이질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주인이 마부가 채찍으로 말에 눈을 때려요. 그 온순한 말을 채찍으로 눈을 때리고 정말 그러니까 그런 그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서 뭐 누굽니까 예전에 밀란 쿤데라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장면 인용하면서 그 니체가 그걸 보고 말이 맞고 있는 거 보고 말에 가서 말을 목을 껴안아요. 같이 울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니체 미쳤다. 니체가 발작을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게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 정말 짐승을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드러난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자기 반려동물 이런 것들은 그 존재를 주인에게 다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생사여탈 다 맡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되나에 따라 보면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니체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안아주니까 이 사람은 미칠 수밖에 없다. 인류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이 말을 이렇게 아끼고 하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것들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에게 가진 의미가 좀 더 각별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후인어음으로 좀 이게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야후를 지배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 후인어음들도 혹시 커피를 좀 마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께 1kg 커피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커피가 얼마나 우리를 또 여유롭게 만들어줍니까. 예. 그런데 그 후이놈도 좋아한다는 그 커피. 후이놈이 좋아하는 거 확실해요. 그 커피를 바로 1kg 커피에서 여러분께 아주 다양한 원두, 말도 좋아하는 원두를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원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어디 케냐 AA 뭐 어디 무슨 칩 뭐 이런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어쩌고 다 있어.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그거 입맛에 맞춰 기호에 맞춰가지고 다 주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1kg 단위로 이제 포장을 해주시는데 좀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3kg 이렇게도 이제 주문하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드립백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정봉님 얘기하면 너무 웃겨 죽겠어요. 오히려 이걸 캐릭터로 가는 게 어떨까? 어색하게 광고하는 거. 그러니까 커피야말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각성시키는 가장 좋은 신의 음료죠. 네, 신의 음료가 합니까? 네, 신의 음료가 와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의 음료, 인간의 음료도 됩니다. 하여튼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요 1kg 커피 혹은 뭐 숫자 1을 넣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검색하셔도 쭉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커피 종류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선호하실 만한 커피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케냐, 에티오피아 다 있지. 르완다 커피도 있고 여러분이 또 드시고 싶은 커피 있으면 주문하세요. 다 이 사장님이 가셔서 어디든 가서 다 갖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1kg 커피 들어가셔서 한 번씩 구경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후이놈의 나라에 이제 주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후이놈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권력, 정부, 전쟁, 법률, 처벌 이런 말이 없어요. 말 자체가 없어요. 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인데 말이 없네. 말들이 있는 나라인데. 아니 이성이 있으면 이성이 있는 존재는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게 전쟁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뭐 다툼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당신들은 진짜 그 야후가 맞구나 이렇게 결국 나중에 결론이 내려요. 전쟁과 법에 대해서 아무런 뭐 전쟁의 원인이나 법률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은근히 많이 까는 거죠. 이 사람은 법률가를 또 까는데 우리 영국에는 한 집단의 인간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받는 돈에 따라 가지고 검은 것은 희고 흰 것은 금따고
증명하는 기술을 젊을 때부터 훈련받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집단의 노예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나오죠. 법률가의 노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튼 내가 이기는 길이 딱 하나 있다. 내가 법률에서 재판에서 이기는 길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돈을 2배로 주고 그를 매수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변호사가 내 변호사한테 내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판사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것. 뭐냐면 하여튼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무조건 진실과 정의의 편견을 품고 위선과 탄압을 두둔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깎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사악한 의견을 정당화하는 것이 판례고 판사는 거기에 따라서 판결한다라고 막 다 까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요즘 막 이제 사법 게이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글리버 연기는 이미 300년 전에 예언을 다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양승태 전 원장한테 또 추천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결국 그렇게 이제 하다가 자기는 도저히 이제 이 나라를 떠나기 싫었는데 후임놈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 이상 우리 기분 나빠서 못 데리고 있겠다. 야후를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있냐.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죽이든가, 죽인다는 게 없으니까 후인은 야후들에게 같이 야후들과 살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야후에게 돌려보내면 얘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야후를 이제 조직화해가지고 후인은 공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국 주인하고 이제 작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하고 작별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후이넴의 나라에서 떠나와서 영국 돌아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싫냐면 자기가 그 섬에 무인도에 어디 발견해가지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배가 발견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는데 안 가려고 계속 앙탈을 부리는 거죠. 앙탈을? 걸리버가? 앙탈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부인을 만날 거잖아요. 부인이 만나가 5년 만에 만났으니까 좋아서 부인이 뽀뽀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걸리버가. 왜요? 너무 역한 냄새가 나서. 자기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애를 낳았다는 자체가 싫다는 거야. 나도 야후인데 내가 야후하고 교미를 해서 애를 특기를 낳았다는 게 너무 싫어지고 약간 인간 해모증까지 보여준다. 그렇네. 그렇게 해서 뭐 이 책을 쓸 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한 방에서 같이 밥을 먹지를 못한다. 너무 불쾌하고 역한 냄새 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좋은 말을 샀다는 거예요. 어떤 책은 순말을 샀다고 어떤 책은 앞말을 샀다고 나오는데 그 말 2마리를 사가지고 그 말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글리버가 미쳤습니다. 라는 식의 암시를 주면서 그렇네. 안 그러면 이게 후이넘에서 이게 너무나 심하게 가해 비판을 너무 깠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걸리버 그죠 조나선 스위프트 여자친구가 읽을 땐 약간 좀 찔렸을 수도 있겠네, 그죠? 왜요? 나한테 한 말인가? 입에서 냄새 많이 나나? 뭐 말해 오빠 뭐. 대놓고 말하지 뭘 저렇게 4부까지 책을 써가지고. 여기 책마다 앞말을 샀다 순말을 샀다가 많은데요. 앞말 샀으면 약간 조금 의심해볼 여지가 있죠.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한국에서 들어올 때는 순말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2마리 말 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말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에게서 풍기는 마구간 냄새만 맡아도 나는 정력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결국 이 글리버 여행기는 이렇게 이제 결말에 16년 7개월 동안 내가 이 크게 4군데를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나는 사람들의 왜 이 책을 썼느냐 나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특히나 나 후이넘에게 너무나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좀 물질적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이 여행기를 쓰지 않았다라고 실제 책은 엄청 팔렸는데 이 사람이 받은 돈은 거의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뭐 책이 많이 팔렸는데 왜 못? 뭐 요즘처럼 뭐 그 당시 지적재산권이 확실히 인세 제도가 딱 해갖고 인지세에 따라 가지고 나오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돈은 없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인류의 영원한 보물의 공유지가 되고 보물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에이, 그렇게만 해도 됐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류의 남을 책 한 권을 남겼다는 거. 행복하십니까? 아니 저도 남길 거예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결국 뭐 글리버 여행기는 결국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란 종족 우리가 종족을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봐야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객관적으로. 특히나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떨어져서 봐야지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사실은 소인국이나 거인국이나 마인국이나 공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사실은 하찮은 거다. 그냥 그렇죠. 너무 거기에 네.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 이런 것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책의 교훈은 다 이거야. 그래요? 이제 그것도 파악했어. 네네. 아 정민이 형 어떻게? 벌써 파악했으면 안 되는데. 모든 교훈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나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이제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읽으셔도 되겠어요. 예, 그동안 저는 좀 약간 동화틱해서 읽기가 좀 꺼려졌었는데 생각보다 딱 지금 봐도 책 두께도 상당하고 내용이 제가 알던 거는 일부 잠깐 있었네요. 예. 그렇죠. 1, 2부 정도. 예, 저는 2부도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네. 소인국 가서 그거 그림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왜 일부를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 가서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이언트가 된다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쾌감을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특히 동화로만. 동화에 그런 네. 게 많지. 자, 하여튼 굉장한 사회 정치 풍자서. 그렇죠. 풍자 문학의 소설, 최고봉이죠. 풍자 문학의 최고봉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저희가 41번째 책으로 선정을 해서 읽어봤고요. 어떻게 오늘 괜찮았어요, 정민현님?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얘기 들으면서 그 요즘 나오는 게임들 있잖아요. MMORPG. 게임 아니 또 열심히?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되게 여러 게임에서도 이런 소설 같은 거를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막 작은 것도 나오고 막 거인들 얘기도 나오고 공중에서 요즘 하는 또 게임이 유행이거든요. 뭐예요? 이거 얘기해도 이카루스? 뭐. 광고는 본 것 같아요. 예. 되게 약간 게임하고 싶다. 뭐야? 갑자기 왜 울어 또? 너무 웃겨가지고. 네. 하여튼 여기에서 파생된 문화 상품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얼핏 보니까. 그렇죠. 우리 혹성 탈출, 뭐 아이들이 줄었어요, 커졌어요, 뭐 다운사이징, 뭐 이너 스페이스, 뭐 모든 어떤 인간의 어떤 신체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똥으로 뭐 음식을 만든다. 안 그랬잖아요. 네. 라퓨타 하다못해 전공해서 그렇죠, 라퓨타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런 거 보면서도 이게 또 걸리버 3부에서 나온 거잖아. 이렇게 또 주변 분들께 잘난 척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